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김보람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0.3% 올라서 1987포인트입니다. 오전장 내내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통해 또 기관 통해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사고 있는 IT 화학주들도 강세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좀처럼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0.5% 정도 밀리면서 510선 중후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웅진그룹주들이 일제 약세인데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27일 목요일 오후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매수세와 또 기관의 매수 전환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전 동안 하락폭을 조금 키우던 코스피는 이내 하락폭을 좀 줄이다가 이내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에서 순매수 전환을 하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차익 중심으로 800억 원 매수 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요.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아차를 제외하고는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1%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에 대한 문제로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뉴욕 증시도 사흘째 내림세 나타난 것에 비하면 오늘 시장 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또 금융주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웅진그룹 법정관리 신청으로 웅진그룹 관련주는 대부분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은 여전한 가운데 외국인은 86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기관은 320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락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지만 외국인의 연이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518선입니다. 외국인은 160억 원, 기관은 230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차트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자 오늘 YG엔터테인먼트 주가는 10%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톱10에 YG엔터테인먼트가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강남스타일은 인기와 파급 효과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는 안랩은 오늘도 6% 급락이 나오면서 일주일 전만 해도 11만 7천 원이었던 주가는 어느새 7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우리들 제약과 또 우리들 생명과학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철수, 문재인 테마주의 희비 교차는 안 후보의 다운 계약서 의혹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다음과 SK브로드밴드가 1%에서 2%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살펴보시면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추석을 앞두고 내고 물량 출회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3원 내린 1119원 80전에 출발한 후 낙폭을 키워 장중한 때 1118원 50전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조금 더 내려간 상태인데요. 1118원 30전입니다. 스페인과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분기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고 물량 출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스페인 예산안과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 또 무디스의 신용등급 조정 여부 등이 대기하고 있어서 하단 낮추기보다는 1120원대 부분의 흐름 보이면서 유로에 주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7원에서 1124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18원 30전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부분 상승세입니다. 포스코와 또 기아차만 제외하고는 모두 오름세인데요. 기아차가 2.2%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반면에 1%, 또 부품주 현대모비스도 0.7% 각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1%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요.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중입니다. 한국전력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삼성생명은 1.4%, 현대중공업은 1.39%, 3일 연속 하락했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2%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CJ 오쇼핑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중입니다. SM이 1.7%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는 0.1%, 0.5% 강보합권에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0.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면요. YG엔터테인먼트가 12%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시장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젠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 코스닥은 약보합권 진행 중인데요. 그 가운데 웅진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한가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시장이 좀 초반에 좀 하락 출발해서 해외 시장 영향이 있던 해외에서의 스페인 쪽 그리고 그리스 쪽 이러한 영향으로 해서 좀 하락 출발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1980포인트 선을 좀 다행히 좀 회복을 시켜주면서 일전에 그러한 기존의 시각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면 기관이 한 373억 정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매도가 좀 늘어나서 한 800억대 매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530억 정도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좀 보자면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철강금속을 오늘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오늘 기아차가 좀 하락이 좀 큰 모습인데요. 이러한 기아차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주선업종에 대해서도 좀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3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매수하는 쪽은 오늘 전기전자 쪽을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I 이런 종목들 매수를 하고 있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LG화학이라든가 호남석유 이런 쪽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정유주 같은 경우도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금융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도 밑에 하단은 1980포인트 선과 위로는 2020포인트 이러한 앞으로의 좀 그런 밴드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 이러한 구간 안에 아직도 여전히 놓여있다 이러한 좀 판단이 들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하락을 좀 많이 보여줬다가 많이 좀 회복이 되는 장 초반에 오전장에서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좀 낙폭이 좀 큰 종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었었는데 다행히 지금 아래꼬리를 좀 형성을 해주면서 약간은 낙폭을 줄여주는 이러한 흐름이고요.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거에 대한 그런 조정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접근을 하실 때는 항상 실적의 바탕으로 한 실적이 기반이 되는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꼭 선별해서 매매하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 업종들 그 안에는 종목들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오늘 특징 업종과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쪽은 역시 또 엔터주가 좀 눈에 띄고 있죠. Y젠터가 지금 13%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상사주라든가 제약주, 음식료업, 그리고 건설주 이렇게 좀 특징 업종으로 좀 뽑을 수가 있겠는데 많이 최근에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러한 업종들도 좀 눈에 띄고 있죠. 그러한 쪽은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파트가 아닌가,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들고요. 엔터주 중에서 일단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쪽은 바로 이제 Y젠터 쪽이죠. Y젠터. 바로 여러 가지 이제 업종 지금 말씀드린 업종들이 바로 다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한 이러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꼭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을 기반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는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3분기에 혹 안 좋더라도 4분기에 좋아지는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은 좀 아직까지도 좀 갇혀있는 그러한 흐름 속에 있다 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종목별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를 일단 한번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133만 9천 원 말씀드린 130만 원 선의 어떤 안착 과정 이러한 구간이 잘 전개가 되고 있다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구간을 제가 지표로서 좀 활용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구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한 저는 시장을 보는 시각은 계속해서 그 같은 시각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IT, 자동차 그리고 화학과 건설과 금융 이런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부분은 역시 IT와 자동차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기아차도 점검을 해볼 테지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엔터주 중에서 일단 오늘 YG엔터 지금 소속가수 싸이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 2위까지도 올라갔던 그러한 아주 기염을 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YG엔터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주가 흐름보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며칠 전부터 좀 포착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는 좀 보기 어려운 종목이다. 보유자들은 보유를 하고 가지만 보유자들은 5일선이 이탈되기 전까지 보유를 한다든가
이러한 전략을 쓸 수 있겠지만 신규로 매수 접근하는 것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SM이라든가 노엠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좀 접근하기에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상사주 같은 경우 뭐 계속 반복이 되죠. 지금 상사주도 계속 특징 업종 특징 종목으로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뭐 대우인터내셔널 자원개발 부분, 미얀마 가스전 내년부터 생산이 되는 부분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좀 할 수 있고, 제약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죠. 녹십자 같은 경우 이 종목도 계속 제약주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제 실적과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종목 중에 섹터 중에 한 섹터인데요. 그래서 이런 제약주들도 뭐 지속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추가적인 하반기로 갈수록 또 더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음식료 종목들도 최근에 아주 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대상이라는 종목 계속해서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런 음식료 쪽의 흐름들은 뭐 최근에 곡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약간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환율의 하락 부분, 원화 강세 부분, 그리고 제품가 인상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삼박자가 좀 맞아 떨어지면서 이러한 주가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대상이나 이런 종목은 지금 이제 또 접근하기에는, 이러한 전망은 말씀드리지만 매매의 관점도 다른 거죠. 대상이나 이런 종목을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고, 오히려 이제 CJ 제일제당이나 접근하신다면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맞다고 보고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도 자기가 장기 투자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러한 종목을 좀 매매가 가능하다,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건설주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웅진그룹주 하한가를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바로 극동건설의 워크아웃 부분, 법정관리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극동건설 쇼크 때문에 지금 웅진그룹주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대형건설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건설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항상 대형건설사를 말씀드리죠.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이러한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리스크가 가장 적은 부분이고, 이미 대형건설사들은 해외 매출 비중이 한 40%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극동건설의 쇼크에서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여전히 뭐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대형건설사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면 수익성이 이미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고 있고요. 2분기가 아마 저점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그런 주택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 대형건설사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정금증권 부산지점 이상경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부산지점 이상경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예,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는 태양광 업체 OCI입니다.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최근 목표가를 낮춘 종목입니다. 예, 현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OCI는 대차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으로서 공매도 물량이 많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즉 OCI가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해 4월에 25달러가 깨졌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만은 며칠 전 스파이크 가격이 2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차트를 보시면은 최고가가 65만 7천 원으로 예전에 영광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65만 7천 원인데, 예, 고점 대비 하락폭이 많이 크다고는 하지만 이 65만 7천 원 그 당시 전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30%대가 나오는 시점이었고, 현재 3분기 실적이 적자 이상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늘 지금 보시면 현저점이 깨지면서 17만 원대를 좀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는 잠시 보류하는 것이 나을 듯 하시고, 보유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시면 그냥 2010년 저점 수준인 한 손절가 16만 원 잡고 목표가는 대기 매물이 많은 20만 원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네. 예, LNG 운반선 단열 판넬 제조업체인 한국카본입니다. 예. 예, 장기적 포인트는 LNG 시장 전망이 양호한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경영권 분쟁 종료, 그리고 셰일가스 테마 수혜주인 것입니다.
그 LNG 시장은 유가 상승과 기술력 발달에 따른 수송비 절감 역량으로 접근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도상국가에서 지금 LNG 수요가 10년 뒤에는 LNG 최대 소비국인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어닝 시즌으로 저희가 접어드는데, 어닝 시즌에 다가올수록 좀 실적이 탄탄한 회사들의 관심을 좀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화보는 일단 내년 말까지 수주 잔고가 2,400억 이상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실적 걱정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지진 이후에 LNG 선박 발주분에 대한 본행제 매출 인식이 올해 2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보시면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가 동양텔레콤 보유지분 손실을 깔끔하게 100%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실적에 좀 자신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 매출은 상반기 2배 수준인 600억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매출은 죄송합니다. 1,500억에 영업이익률 10% 잡고 있습니다. 단기적 포인트를 보시면은 한국카본이 2009년부터 지금 이어져온 부자지간의 경영권 분쟁이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여담으로 예전 인기 드라마 욕망의 불꽃의 소재가 바로 이 한국카본인데요. 얼마 전 법원의 중재로 이제 부자지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용준 회장이 보유지분 4.9% 전량 매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셰일가스 테마는 범위가 매우 방대한데, 셰일가스 테마 주가들의 흐름이 양호한 가운데 어저께 셰일가스 테마 간의 옥석을 좀 가리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국카본은 본행제 업체로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좀 셰일가스 테마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이유로 외인과 기관의 관심을 받게 돼서 좀 이제 외인 기관의 양매수 수급이 양호해지면서 주가도 좀 잘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셰일가스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오늘 한국카본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카본을 이 종목을 기술적 분석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좀 주봉으로 근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7,500원대가 전고점이었는데요. 이걸 지금 약간 돌파하고 약간 안착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지금 매수가는 지금 바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착했기 때문에 손절가는 7,500원, 전고점 7,500원 잡으시면 되겠고, 주봉으로 봤을 때 저 기 위에 있는 만원대 보이시죠? 만원대가 차트상으로 보나 또 재무제표상으로 보나 만원대가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만원으로 잡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상 메리츠증권 이상경 과장이었습니다. 네, 추석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어서 오늘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유럽 안정화기구인 ESM이 독일의 공식 비준 절차 마무리로 다음 달 출범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26일 독일 정부는 요하임 가우크 대통령이 ESM 출범을 공식 비준했다고 밝혔으며, ESM은 예정대로 다음 달 8일 첫 이사회 소집으로 공식 출범한 뒤 10월 말부터 운용과 집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실업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업자 수는 2만 3,900명 늘어난 301만 1,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 늘어났고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실업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된 경제 및 사회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혀 사르코지 정권의 정책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중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7%에서 7.5%로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도 7.9%에서 7.5%로 수정했습니다.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업황 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69를 기록했으며, 매출과 생산, 설비 투자 BSI 등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에서 증시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어제는 장중에 2천선도 이탈했었는데요. 올해 글로벌 경기가 불안할 때도 상승세를 유지했었던 중국 증시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국내 증시 영향은 없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일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장중 2천선을 붕괴하는 등 중국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6%로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10%를 넘나드는 성장률을 기록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의 성장 모멘텀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한다면 지수의 추가 조정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럽 재정 위기 불안 고조와 일본과의 영토 분쟁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2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도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음 달 중순 제18대 당대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샤진핑 부주석의 권력 이양이 원만히 이루어질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은 권력 이양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2011년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 비중은 24.2%인 반면 대미국 수출 비중은 10.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2003년 이후에 대중국 수출이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수출 비중이 큰 중국이 흔들릴 경우 우리나라 증시의 추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증시도 중요하지만 중국 증시의 움직임도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스페인은 긴축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반대 시위가 격화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ECB가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지만 그 대상국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직 스페인은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 이후에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미루고 있는데요. EU 주요국들이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을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청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구제금융 의 신청은 긴축 정책의 강화를 의미하는데요. 복지 혜택을 줄이면서 재정 수치를 맞춰놓고 이자를 낮추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국민 정서를 반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달 21일 스페인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이 이때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제금융 신청이 지연될 경우 국채금리 상승과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그리스도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받기 위해서 긴축 재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정 긴축의 정도를 트로이카 실사당의 평가를 통해서 구제금융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올해 예산의 25% 수준인 115억 유로의 재정 지출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인 공무원 임금과 인력의 축소 그리고 연금도 줄이면서 퇴직 시기는 늦춰지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수는 긴축 재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인데요. 유로존 탈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모면했지만 향후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긴축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리스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유로존 문제가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추석을 지내고 돌아오면 10월 증시가 시작됩니다.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가 유로존 불확실성이 재차 불거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에 모멘텀 공백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9월은 추석이라는 점과 분기 말이라는 점이 겹쳐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섣불리 포지션을 정하지 않고 관망하는 모습이 강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급락이나 급등의 가능성은 낮은데요. 추석 이후인 다음 달은 지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달 중순 EU 정상회담과 중국 18대 당대회 등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수 여력이 2조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2050 수준까지는 단기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EU 증시를 부양할 추가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수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방향과 전략을 전수받으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내 증시 모멘텀 공백 속에 유로존 우려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내 증시 방향을 좌우할 열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중국 증시와 함께 유로 네. 지역의 외환시장의 동향이 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중국 증시는 이제 불안감이 잠재적으로 증시를 발목을 잡고 있어서 최근에 네.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선을 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일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아침 오전 출발은 녹록지 않았던 상황에서 조금 회복되고 있는 점이 그나마 좀 위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결국 증시의 발목을 강력하게 잡고 있는 유로 지역의 어떤 리스크 가능성 때문에 이제 변동성 강화가 예상된다는 점이 시장 키로 주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QE3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크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최근 유로화 약세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로존이 실질적으로 증시를 억누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즉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나와야만 ESM을 제대로 가동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고요. 하지만 스페인은 강력하게 긴축을 거부하면서 최근에 스페인 국민들의 강한 저항과 함께 각종 데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의 대치와 피해자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총리가 국채 수익률 급등한 상황도 아닌데 구제금융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공식적 발언을 한 이후에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6%대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스마트머니들 그리고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스페인 압박을 위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큰 부담으로 지금 집중시키면서 주식시장까지 약간의 하락 리스크를 좀 키우고 있는 실정이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중국과 스페인 쪽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2,000을 돌파한 이후에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적으로 출하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지속될까요? 최근에 인덱스를 추종하지 못하는 펀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한 투자 자문사들의 액티브한 레버 카운트 신형 상품들도 인덱스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뢰감이 아주 극도로 상실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1년 상반기 이전에 종합주가지수는 2000선 위에 있었는데 올해 3, 4월 달까지만 해도 종합주가지수가 2050까지도 찍었었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 이전에 가입했던 펀드가 올해 3, 4월 달에 평가를 해봤을 때는 원금 회복이 되었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5%였고 인덱스를 조금 하회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낙후된 운용 성과를 보여줬었습니다. 사실상 5, 6, 7월 달을 거치면서 추가로 10% 이상씩 더 하락하면서 평균 수익률이 20, 30%씩 펀드들 수익률 자체가 우수수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다가 최근에 증시가 2000선 정도 올라오니까 겨우 손실률을 만회하는 정도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는 천수다평 펀드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해외 하이힐드 채권 판매를 독려하는 상품들이 최근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단기적인 손실이 오히려 저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외 하이힐드 채권 투자는 금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리먼 사태 이후에 40조 원 이상의 환매와 함께 계좌 수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지수는 상단이 막힌 상황에서 펀드 기대 수익률은 제로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짧은 기간 투자 전략 세워본다면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증시 내에서 특히 국내 증시 내에 뚜렷하게 네. 부각된 악재는 웅진그룹 악재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거시지표 자체가 경기 후퇴를 강하게 아주 네거티브하게 자극하는 악재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 웅진그룹 악재는 웅진그룹 내에서만 퍼질 것으로 보고 기타 변화될 수 있는 악재 요인들은 뭐 은행권이나 이런 투자은행권의 소폭의 주가 하락이 지금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고객 예탁금이 지난주 18조 원대에서 전일자에 19조 1천억 원대까지 급증해 있는 것은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웅진그룹 악재까지 겹치자 현금화 욕구가 좀 늘어난 것인데요. 이 자금들이 워낙 저금리 상황에서 다른 제1금융권으로 도망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런 낙폭을 이용해서 오히려 강하게 순매수를 해야 되는데 결국 오늘 오후장 증시에도 플러스 반전은 이러한 그 포지션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또 유로존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일순간에 폭발하거나 해소될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매우 장황하고 난해하게 펼쳐질 요소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타래가 묶인 것을 처리하자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방어 기제들과 대응책들이 시장 속도 조절을 통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장 유로존이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우려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홀딩 대기와 저점 분할 매수로 시장 대응이 필요한 전략적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제 중국 황금 연휴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관련주 대응은 어떻게 볼까요? 중국 수혜주 대응, 제가 볼 네. 때는 약간 넌센스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QE3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에 대한 수혜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넌센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중국의 거시 지표는 수입 성장률이 마이너스고요. 전력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감소하면서 통계치와 실질 인플레와의 갭이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실질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크게 곡물 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중국 수혜주를 찾지 마시고요. 중국 수혜주라고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화장품 관련 업종은 내수를 자극할 수 있는 실질 수익 및 매출 상승의 경쟁력 확보가 되는 불황형 성장 종목으로 분류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국 수혜주라는 관점보다 불황 시기에도 매출액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탑픽 회사들, 이런 업종이 내수를 자극할 수 있는 화장품 업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종목 접근을 하시고요. 지금은 중국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석 자체가 아무 근거가 없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에 대한 전략보다는 종목별 대응과 업황적 불황형 업황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종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화장품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중국 연휴 관련 수혜주를 보지 않게 된다면 지금 차익 실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면 네. 중국 증시도 급등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네.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상향의 패턴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김희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도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 신규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96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는 끊긴 걸까요? 네, 우선 뭐 외국인 최근 들어서 매수에 네.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약화되었다. 즉 약간은 좀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장에서는 장 초반에는 그래도 비교적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 1,000억 원 가까운 매도세 보이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조금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48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은 투신권에서 역시나 700억 원대 매도 펀드 환매에 대한 우려감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남아 있다. 다만 연기금과 국가 지자체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겠지만은 이러한 수급상만 놓고 봤을 때에는 큰 폭의 상승을 이끌기에는 약간의 힘을 붙일 수 있다. 즉 어느 정도 하락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급상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업종별 수급 상황과 그리고 현재 움직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보험 업종의 강세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화재가 3.7% 그리고 대한생명이 2.3%, 현대해상 1.8%대, 그리고 삼성생명까지도 1.4%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역시나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업종, 유일한 보험 업종이 역시나 수급적인 측면을 뒷받침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업종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음식료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뚜기가 5.3%대, 그리고 오리온이 2.1%, 빙그레가 2.3%, 농심이 1.5%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또 패션 관련된 뭐 한섬이라든가 LG 패션 관련 주들도 역시나 강세 그리고 화장품 업종인 아모레 퍼시픽, 에이블 CNC, 코스맥스, LG 생활건강도 현재는 1에서 2%대 상승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업종의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약간 경기 방어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면 전기전자 업종은 약간의 현재 지금 혼조 양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9%대 상승 그리고 삼성 SDI가 역시나 0.9% 그리고 LG전자는 0.1%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삼성전기는 0.5% 하락 그리고 LG이노텍 1.2% 하락 흐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전기전자 업종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업종으로서의 역할은 못해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 업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대차는 상승하고 기아차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만이 유일하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 기아차는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모았던 준중형 관련된 신차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동안 기대감이 약간의 좀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는 측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철강 금속 업종은 대부분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포스코가 1.6%대 그리고 동국제강 1.5%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원화 강세에 관련된 부분 뭐 수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턴 어라운드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역시나 대자 상승은 조금 힘을 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건설업종 관련된 부분, 뭐 극동건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악재가 계속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우건설만이 현재 2.4%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그리고 GS건설, 현대건설도 현재는 대부분 좀 하락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네. 극동건설 물론 중소형 건설사지만 그래도 대형 업체까지 약간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원자재 관련주들 오늘장 좀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 아연이 3.5%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의 QE3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품 시장 관련주들도 좀 급락세 보였습니다. 49만 원대 고점 형성한 이후에 고려 아연 상대적으로 낙폭 커졌는데 오늘장에 3.6%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다시 한번 46만 원대 터치하고 있다. QE3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단계적으로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돈이 풀리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효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시간적인 2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는 충분히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도 현재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O일도 각각 0.9%대, 1.4%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상품 시장 관련주들 급등세는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시장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반대로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0.5%, 아시아나항공도 0.8%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상품 시장 가격 상승에 따른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고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시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가능하겠지만은 사실 지금 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더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할 건지, 즉 원화 강세가 얼마만큼 더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은 좀 우려감이 커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에 대한 기존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폭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역시나 항공업종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악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약간 좀 전략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투신권에서 코스닥 쪽으로 좀 매도세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펀드 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에 이 투신권이 부딪힙니다. 따라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중소형주 어느 정도 좀 시총이 그래도 좀 작은 종목 위주로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같은 경우에 약간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신권이 단기적으로 좀 매수세가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중소형주 중심으로도 강한 매수세가 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테마주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러한 테마 흐름, 개인의 매수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기관도 지금 시점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보다는 약간은 개별 종목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번쯤 체크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시장 흐름 특징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선 중소형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중소형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약간은 소외되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내보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드리기 전에 유통업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악재 리스크가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거, 롯데쇼핑이라든가 이마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추석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종에 대해서 지금 시점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통업종 내 최선호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고가의 그러한 명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히 메리트와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최근까지는 약간 대세 하락의 그런 흐름 보였는데 아무래도 소비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 연말부터 특히나 2012년도 올 한 해까지는 이 소비 심리 부진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신저가 기록을 하면서 66,000원대까지 내려갔던 그런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소비 심리에 있어서는 약간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은 분명하지만은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나간다고 한다면 실적 개선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먼저 선행할 수 있는 주가적인 그러한 특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시점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 기대감으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완면한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적인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의 급격한 상승 추세가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은 계속적으로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봐도 이제는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트 흐름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현재 92,800원 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가격적인 측면 10만 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는 거, 지금 시점에서 약 한 8에서 9%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기간적인 측면은 너무 길게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 1개월 정도로 충분히 기간 잡으신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목표가 우선은 10만 원, 기간적인 측면 1개월 동안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비중적인 측면까지 좀 말씀드리면 사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너무 큰 비중을 들어가기엔 당연히 좀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10% 정도의 비중을 지금부터 담으신다라고 한다면은 추석 연휴 혹시라도 시장에 악재가 터져갖고 어느 정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좀 하락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비중을 또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먼저 10%대 비중 담으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88,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66,000원에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지금 시점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갖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심규환 대표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받아봤던 종목이 두 종목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 15%, 모두투어 10%였는데 구체적인 전략도 살펴볼까요? 9월 13일 추천받았던 파라다이스 이미 목표가 도달하긴 했었죠. 현재 수익률 2.4%로 조금 줄긴 했는데 그대로 보유해보자 하시고요. 모두투어는 20일에 주셨던 종목, 현재 매수가 부근에 있습니다. 역시 홀딩 전략입니다. 네, AS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이미 목표가 도달했었죠. 네, 우선은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다시 네. 한번 오늘 장에서 좀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9월 25일 날 5% 넘는 급락세가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네.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종목들까지 모두 AS 받아봤고요.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총 3종목이 담기게 되겠네요. 파라다이스 모두투에 이어서 오늘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 10% 비중입니다. 전략도 살펴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만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가격 충분히 진입 가능합니다.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10만 원, 손절 가격은 88,000원이시고요. 나머지 두 종목까지 모두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심규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